사실 이번 시간은 좀 질의응답이 많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이 일방적으로 강의 전달하기보다도요,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됐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혹시 그 ISO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예. 그럼 ISO는 이제 그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그 명칭인데, 그럼 ISO 인증 심사원은 뭐다라고 혹시 대략 알고 계시나요? 아, 잘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ISO 인증 심사원이다. 이런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 ISO라는 거는 이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뜻이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요. 이 ISO라는 부분이 이제 표준이라는 이 큰 범위 내에서 표준인데,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어떤 이 제품, 물건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무역,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신뢰적인 부분이 됩니다. ISO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국가 간에 그 표준화된 걸 가지고 서로 좀 교류하자. 어떤 그러니까 ISO라는 부분이 이 국가마다 다 이게 좀 갖춰져 있는 부분이 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게 생겼고, 그 ISO에서 또 다양한 어떤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단은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저희 그 회사 그 KSR 인증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그 KSR 인증원은 인증심사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자, 그리고 기업에 가서 저희가 ISO 인증 심사를 하는 심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관이라 하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 어떤 그 이 분야별로 표준 인증서를 받고 싶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즉 여기에 이제 이 보시면은 이건 이제 연수 과정인데, 이 ISO 분야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분야가 있고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뭐 품질 경영 시스템 뭐 등등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 품질, 환경, 정보 보안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문 약자로 보면은 ISO 27001, ISO 14001, ISO 9001 이렇게 이제 ISO 다음에 숫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경영 시스템이라는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경영 시스템이 품질 분야가 있고 환경이 있고 정보 보안이 있고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 A라는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고 싶어 할 때, 저희 KSR 인증원이 직접 가서 심사원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그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으로 현장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심사, 문서 심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ISO 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 표준 어떤 그 스탠다드한 어떤 그 규정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 다 요구사항이 부합이 되면은 저희가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인증서를, 그러니까 ISO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죠. 그러면 그 기업이 ISO 9001 인증서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영 시스템 그 인증서
인증서를 왜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가질 겁니다. 그냥 뭐 종이 쪼가리 이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증서라는 것은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뭐 이 정수기를 유럽에다가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들은 그 해당 회사에서 너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뭔가 좀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뭐 문제가 없다라는 뭔가 증명서를 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업,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조그마한 기업이 정수기라는 제품을 이 뭐냐 그 판매를 하면은 너네들이 뭔가 좀 우리한테 신뢰를 보여줘라. 그러면 ISO 9001 인증서를 갖고 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뭐 ISO 뭐 이 정보보안 뭐 인증서를 가져와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시스템이 어떤 신뢰할 만하냐라는 부분이 많이 그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해외에 팔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입찰에 그 참여를 할 때 이 인증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 나라장터라 그 이 아마 나라장터라는 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조달청이죠. 보통 조달청에서 어떠한 이 사업이 됐던 제품에 대한 어떤 뭐 납품을 뭐 받던 간에 이 기업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증서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에서는 예산을 뭐 1억, 2억 이렇게 주는데 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많이 좀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업체의 뭐 실적이나 뭐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참가 자격으로 하지만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이 입찰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증서를 많이 이 취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 중소기업 할 것 없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ISO 인증서는 꼭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SO 인증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는 지금 연수 과정 목록인데요. 요 앞에 그 이 무슨 경영 시스템까지만 보고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뭐 품질 경영 시스템 등등 이러한 어떤 그 이 기업들은 저기에 해당되는 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 같은 KSR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 부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패스를 받고 인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증을 그 삼성전자가 됐던 기업에 인증 심사하러 갈 때 전문가가 가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심사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분야별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심사원, 뭐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인증심사원, 이 해당 분야별로의 전문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사원은 그냥 뭐 공짜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저희 KSR 인증원이 그 심사원한테 심사비를 주고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심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금액을 얼마 주느냐? 이거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이게 이제 심사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인증 심사를 하러 간다. 또는 뭐 100명 이하 되는 조그마한 기업에 심사하러 간다라고 하면요. 심사하러 가는 이 맨데이 일수, 쉽게 말하면 심사 일수가 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심사하는 이 일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업원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를 보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심사 일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심사원이 대기업 가서 심사하러 갈 때랑 중소기업 가서 심사하러 갈 때랑 심사에 참여하는 일수가 다른 거죠. 그러면 심사 일수에 맞게 쉽게 말하면 심사비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심사원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이 심사원들을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심사원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 있을 때 제가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심사원이 될 수 있고 심사원을 통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네, 이 부분은 좀 심사원 양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뭐 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생들의 어떤 평가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이후에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심사원이 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기 그 이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요.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맨 뒤에서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연간 일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올해 연간 일정인데 이게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보건에 관련된 경영 시스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이 해당 그 시스템별로의 심사원 양성 과정이 이 다 5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성, 정보 보안, 품질 경영 등등 인증 심사원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요. 5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3일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이 교육이 되고요. 2일은 약간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심사원의 자세나 심사원의 기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전달하기 위해서 이틀 교육을 받는데요. 그 3일은 이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3일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여기 뭐 그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이 있죠. 여기는 또 이제 3일 동안은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원의 자세, 심사원의 기법, 뭐 심사원이 갖춰야 될 뭐 역량,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해당 그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은 3일은 전문적인 내용이고 이틀은 심사 기법이나 자세나 이러한 내용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을 하면요. 가장 이 첫 번째로 등급을 받는 부분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자격을 바로 취득을 하면요. 심사원 보호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사원 보호는 심사원이 되기 전 그 보조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원 보호에서
이게 이제 자격을 땄다라고 해서 바로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심사원 자격을 땄다고 해서 이 심사원 자격을 땄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품질 경영 시스템 그 인증 심사하러 가는데 책에서 배운 그 내용만 가지고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 심사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선임 심사원하고 같이 꼭 참관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습을 쉽게 말하면 한다라는 거죠. 그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숙련이 되어야 이렇게 이제 심사원으로서의 정식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원으로서의 이름으로서 가야 여기서부터 심사 쉽게 말하면 일비죠. 수당을 받는 거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심사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임 심사원.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제 심사원 보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심사원하고요. 선임 심사원하고 꼭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야 심사원 보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심사를 어떤 걸 심사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해당 조직의 이 문서를 봅니다. 문서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뭐 방침, 뭐 인사관리, 뭐 인사관리, 뭐 조직관리, 그다음에 어떤 뭐 경영 뭐 성과 지표라든지 그런 그 문서를 보는 종류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봄에 있어서 이 심사 자격을 땄다고 해가지고 심사원 혼자서 심사하러 갈 수는 절대 없고 항상 여기 심사원하고 선임 심사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해당 기업에 가서 문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해당 담당자하고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 회사의 조직에 대해서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면서 그 여러 이제 문서나 이런 건 이제 담당자하고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심사에 대한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증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은 아까 심사원 심사원, 선임 심사원, 검증 심사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증 심사원이 가장 그 상위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평가 신청자, 추천인, 인증심사원, 뭐 인증제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것까지 다 이해하시면 상당히 힘들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인증심사원 자격 요구 사항의 구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심사원 보는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자격을 갓딴 사람, 그분이 이제 심사원 보인데, 그럼 심사원 보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은 KAR, 그러니까 카라는 요거는 이제 그 약칭입니다.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이라는 그 이 영어 약자입니다. 카. 저희는 KSR 인증원이고요. 여기 카라는 곳은요.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의 약자입니다. 이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이라는 곳은요. 저희하고의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저희 KSR 인증원도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한국심사자격인증원으로부터 이 연수기관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것은 연수기관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또 심사원 자격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회사 소개는 제가 여기 앞 페이지에 있던데 그거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의 그 장, 그러니까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의 장이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기관은 저희 KSR 인증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연수과정 또는 심사원 자격 확대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저희 KSR 인증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육 과정에 교육을 참여하고 합격을 하면은 여기 이제 카라는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가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심사원 이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합격증하고 여러 가지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거를 카라는 심사 자격 인증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은 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자격증이 발부가 되는 거죠. 그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한테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사원 보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뭐 학력 요건이 있습니다. 뭐 학력 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학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경영 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실무 경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는 4년 이상 상근, 2년제 대졸은 6년, 고졸은 8년. 이 상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근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직원으로서 등록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4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 근무 경력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뭐 기술직, 전문직 또는 경영직의 경력이어야 한다 등등 되어 있고요. 신청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합격을 한 사람은 합격증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근무 경력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경영 시스템 관련 실무 경력 요건 되어 있는데요. 해당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업무를 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연구소, 단체 뭐 등등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수행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쭉 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해당 일반 기업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무 경력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으로 될래 또는 뭐 나는 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으로 될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정보보안 심사원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보안에 관련된 이 기업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쭉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질의응답이나 그렇게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SR 인증원에서 이제 심사원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교육생분들이 저희 쪽에 교육 과정을 신청을 해서 수료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인증원이라는 곳에 이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요. 여기 있네요. 예. 실무 경력 2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 한국심사 자격 인증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은 심사원 보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심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에 심사원이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영문 약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QMS, EMS, OSH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QMS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EMS는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OSHMS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그거에 대한 그 심사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사 경험이 최소 20일 이상이거나 최초 또는 갱신심사 7회 이상. 이게 좀 용어가 상당히 낯설고 좀 어려운데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자격을 갖단 사람은 심사원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심사원보가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심사하기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임 심사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참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최소 20일은 실무 경험을 가져야 심사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분야별로 이게 그 심사 경험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 환경 경영 시스템 심사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원은 심사 경험이 2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또 다른 심사원, BCMS, AB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심사원입니다. ABMS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심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심사원은요. 그러니까 이 2회만 그러니까 그냥 이틀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틀만 심사 경험을 쌓으면 심사원 보호에서 바로 심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그 이 참관이 이 짧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좀 바로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심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심사원에 대해서 그 QMS, EMS, OSHMS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아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이 부분은 또 너무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네, 이게 해석 지침이니까 이거는 이제 선임 심사원인데요. 심사원에서 선임으로 넘어가려면 또 이러한 또 요구사항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 심사원, 검증 심사원이라는 게 이게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요. 항상 심사 경험을 가지고 다 기준을 봅니다. 이게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뭐 또 필기 시험을 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심사 경험 횟수로부터 이게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 심사원은 여기 이제 그 QMS, EMS, OSHMS 해당되는 부분은 최소한 4회 이상 2명 이상의 심사원 또는 선임 심사원이 포함된 심사팀의 리더로서 심사를 총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사원 보에서 심사원이 되는 그 단계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 심사원은 심사원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검증 심사원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 KSR 인증원에 저희 거의 한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이 이 검증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레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심사 경력에 대한 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사 경력 조건이라는 부분은요. 이게 이제 또 이 심사라는 부분이 여기 1, 2, 3번을 보시면 뭐 이거 뒤에 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또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고요. 1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 요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회사에서도 웬만한 이 특히 제조업이나 규모가 큰 데나 이런 데는 이 ISO 인증에 대해서 심사를 항상 받습니다. 심사를 왜 받냐라고 하면은요. 저희 같은 KSR 인증원이라는 회사가 그 해당 기업에 가서 품질 경영 시스템 뭐 심사를 하러 간다거나 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심사를 하러 간다라고 할 때 그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인증서를 발행을 하느냐 발행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인증서를 어, 이 발행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인증서를 취득을 했으면은 인증서를 취득을 했으면은 저희 같은 이 그 KSR 인증원이 제3자 심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증서를 발행을 해줄 수 있는 저희 그 KSR 인증원 심사기관이 기업에 가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 심사를 하러 간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제3자 심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자 심사라 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매 있어서 그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매 있어서 삼성전자가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약간 부가적인 뭐 재료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뭐 원자재 같은 거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항상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공급을 이 받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협력사로부터 뭔가 제품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그 부품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납품을 받으려면 뭐 A라는 중소기업 가서 그걸 사 와야 되는데 그 제품이 믿을 만한지 이 진짜 괜찮은 건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자기는 어떤 협력사,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에 가서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이 인증원이라는 회사가 심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가서 심사를 할 경우에 그 부분을 제2자 심사라고 하는 거고요. 제1자 심사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 내부 심사원이 자기네 회사 조직의 내부를 심사를 한다. 그게 제1자 심사 또는 내부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KSR 인증원이 기업에 가서 인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인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표준 요구사항, 규정 그런 거를 쭉 보고 심사원이 갔을 때에 문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패스가 되면은 이제 그 인증서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저희 인증원이 기업에 가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제3자 심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KSR 인증원은 3자 심사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증심사원 어떤 자격 신청 뭐 서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5일간 그 인증심사원 교육을 그 받으면 심사원 교육을 받고 이제 합격을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학력 요건 뭐 증명서류 쭉 돼 있는데 그냥 뭐 이 졸업증 그다음에 실무 경력 뭐 증명서 이런 부분이 이 구비가 되면은 이 아까 이제 그 심사 자격 인증원이라는 곳에 각종 서류나 합격증을 제출을 해서 이게 이제 자기 어떤 그 자격 증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심사 뭐 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원 자격을 따고 그러니까 심사원 자격증을 따고 이게 자격증이 그냥 가만히 내두면은 계속 뭐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3년마다. 그러니까 심사원 자격을 딱 땄으면은 갱신을 해야 된다. 갱신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유지비죠, 유지비. 유지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뭐 심사 경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거는 약간 좀 선임 심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예, 뭐 기술 개발 활동 자격 취소는 뭐 당연히 뭔가 이제 이 문서 위조라든지 변조라든지 뭐 이렇게 특징 있을 때 이거는 자격 취소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인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5일 동안 교육을 할때 심사원이 어떻게 이제 갖춰야 된다. 뭐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 그 양성 과정에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를 해야 되고 뭐 이 해당 경영 시스템 심사 기술을 개발하는 뭐 노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원은 뭐 해당 기업에 가서 뭐 심사하러 갈 때 뭐 금품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 공정하고 이 인증 심사 요구 사항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심사원의 직무이자 태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가 있는데 저희 같은 KSR 인증원에 활동하고 있는 심사원이 인증심사원, 그러니까 3자 심사원이죠. 3자 심사원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이제 ISO 9001은 아까 그 QMS라고 그 용어가 있었죠.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입니다. 그리고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 ISO 45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 ISO 22301은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심사원, ISO 37001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심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제가 여기서 ISO 9001 심사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 경력 사항이 해당 이 기업에서 그 품질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시고 이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품질 부서에서만 활동하신 분이 꼭 이 ISO 9001,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지식이나 서비스, 그쪽 서비스 업종에서 어떤 그 이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지원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경영 전략팀, 그 뭐 인사, 뭐 노무 교육 이쪽도 해당이 됩니다. 이 ISO 9001이라는 건요. 품질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하나의 어떤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그 심사 분야가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SO 9001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인사, 노무, 뭐 재무, 회계,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기본적이면서 약간 범용적인 심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상 기본 출발을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원으로부터 시작을 좀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 환경부서, 환경팀 그쪽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ISO 14001 심사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저희 KSR 인증원에서 가장 많은 심사원을 그 배출하고 있는 게 여기 ISO 45001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원을 아마 저희가 국내 가장 최대 많이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주로 저희 고객사는 이 발전사들, 공기업, 공사 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그다음에 뭐 이 주택공사, 도시공사, 뭐 개발공사 등등. 이 저희 그 대표님이 한전 출신이시거든요. 한전 출신이어서 한전에서 오랫동안 몸 담으시고 그리고 퇴직을 하시고 저희 회사를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데요. 저희 그 대표님도 심사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심사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연세가 74신데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일반 기업에 가서 심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이 ISO 45001 안전보건 기업 시스템 심사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SO 22301 이게 이제 발음이 이제 2230이라고 잘 안 합니다. 저희 인증 업계에서는 발음하기 편하게 223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 연속 경영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아, 이 재난의 이 재난 안전 쪽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 22301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이라는 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그다음에 화재, 뭐 사고, 폭발, 뭐 이런 경우가 있어도 업무에 중단되지 않게 어떻게 경영 시스템 이를 체계를 구축을 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이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ISO 22301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ISO 22301 인증은 어디에서 많이 받냐면요. 주로 이제 공기업하고요. 뭐, 공기업하고 약간 금융사 이쪽이 이 ISO 22301 인증 심사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무슨 그 시설공사, 시설공단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시설관리공단, 뭐 용인도시개발공사, 뭐 무슨 뭐 체육관이나 뭐 운동장 이런 데를 관리하는 그런 공사 공단 그런 쪽에서 이 비즈니스 연속 경영 시스템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이 파괴가 되거나 그죠? 뭐 천재지변, 뭐 화재 폭발로 인해 가지고 뭐 경기장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ISO 37001은 그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방지. 요것도 한때는 저기 그 ISO 37001 그러니까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어디에서 인증을 많이 받았냐면요. 이거는 일반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 ISO 37001 인증은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품질에 대한 뭐 인증 또는 안전 이런 게 중요하지 부패 방지 이거 인증 받아서 뭐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자기네 제품을 빨리 팔아서 해외에 팔건 공공기관에 납품하건 뭔가 객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나 뭐 안전에 대한 인증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부패 방지는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업종은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제약 업종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공사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사는 무슨 공단이 있죠. 뭐 안전공단, 인력개발공단 뭐 이렇게 하듯이. 왜냐하면 공사공단, 그러니까 정부 관련된 공공기관은 해마다 그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라 하면 여러 가지 그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뭐 재무적인 거, 뭐 인사, 뭐 경영 관리 등등 그런 평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 평가 점수를 좋게 받지 않으면 뭐 이 나중에 뭐 정부로부터 뭐 예산을 조금만 받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들한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사공단들이 ISO 37001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회사도 여기에 지금 뭐 그 남부발전이나 한국전력기술이나 기타 공사공단의 이 37001 인증을 저희가 심사도 하고 있고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저희 그 KSR 인증원하고 관련된 그 카라는 한국 심사 자격 인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 기관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그것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심사 자격 인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주요 심사 자격 인증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 자격 인증 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심사 자격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심사원 자격 관리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면은 한 번 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된다. 갱신을 하려면은 갱신 유지비를 내야 되고, 그 3년 안에 본인이 뭐 좀 심사원을 활동을 하던가, 또는,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면은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사원 자격 관리를 하면은 심사원 자격을 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뭐 경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사람, 그런 심사원 자격 관리를 하는 것이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영국은 IRCA라는 심사 자격 인증 기관이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그젠플 글로벌, 그다음에 기타 뭐 IMA가 있는데 뭐 요건 이제 주요 심사 자격 인증 기관이고요. 그러면 한국 심사 자격 인증원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기 그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이쪽에서 이제 있는데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그러면 심사원 자격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 특히 이 ISO 분야가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품질은 ISO 9001이고 14001은 환경 경영이고 45001은 안전보건이고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이 여기 심사 자격 인증원에서 한국 심사 자격 인증원에서 시험을 보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 KSR 인증원으로부터 시험을 위임한 ISO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 자격 인증원에서는요.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요거 세 개만 여기 심사 자격 인증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 인증원 KSR 인증원 같은 저희 KSR 인증원에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교육은 꼭 저희 같은 인증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요. 시험은 아까 품질 안전 환경 그게 ISO 9001, 14001, 45001 거기에 대한 시험은 꼭 여기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ISO 37001 그러니까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그게 ISO 22301. 그 다음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 27001.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 품질 안전 환경 그 심사원 그 시험 그거 뺀 나머지는 저희 쪽 KSR 인증을 해서 교육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합격률이 어디가 조금 수월할까요? 아무래도 여기 이 심사 자격 인증원 가봐가지고 시험 보는 게 좀 어렵겠죠. 상당히 까다롭게 아주 좀 심할 정도로. 근데 저희 KSR 인증원에서는 이 그 뭐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심사원 시험, 그다음에 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심사원, 또 뭐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심사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쪽에서 5일 동안 교육을 하고 마지막 날 5일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1시간 저희 쪽에서 이 시험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험 출제는 저희 심사원 분들이 다 이제 그 교재나 이런 어떤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고요. 뭐 채점은 뭐 저하고 이제 다른 심사원님이 같이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쪽 KSR 인증원에서 시험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유도리가 있죠. 약간 좀 뭐 이 시험 가능한 뭐 그런 예상 문제도 알려주고.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럼 왜 ISO 9001, 그러니까 품질 안전 환경만 여기 심사 자격 인증원에서 시험을 보냐라고 하면은요. 그쪽이 가장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다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그 저희 KSR 인증원에 맡기기보다도 저희 KSR 인증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혹시나 오해할까 봐 아마 아실 겁니다. 뭐 한국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뭐 능률협회 이런 데도 저희 같은 KSR 인증원하고 유사한 인증기관입니다. 그쪽에서도 이러한 인증 교육을 하거든요. 인증 교육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품질 경영 시스템, 안전, 환경, 5일 동안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여기 가서 다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 세 개 분야.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품질 안전 환경 그 심사원 시험을 보려면 여기 가서 보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연수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시험도 응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1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막 두거 없이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